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서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요양원, 그게 전부일까?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진짜 노후인가?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 특별한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 분명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황금노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이런 진짜 노후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로 73입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연립주택 2층 그 중에서도 제일 햇빛 안 드는 방에서 혼자 살고 있죠. 월세는 15만 원, 남는 돈 10만 원으론 식비랑 핸드폰 요금 겨우 맞춰가며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예전보다 더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분은요. 강원도 정선에서 올라오셔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치신 정옥수님 73세 어르신이십니다. 옥수님은요, 지난 5년간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요양원 입소 권유하던 자식들 손을 뿌리치고 혼자 서울 작은 방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처음엔 자식들이 미쳤냐고 소리도 질렀죠.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사냐? 병원은 가깝냐? 밥은 어떻게 해 먹냐? 그런데요, 이상하죠. 정작 제 마음은 오랜만에 너무 평온했어요. 우린 자꾸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착각하지만 옥수님은 달랐어요. 진짜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이었다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큰아들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날 아침이에요.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은 아무도 안 먹었어요. 며느리는 눈도 안 마주치고 손주는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었나? 옥수님은 조심스럽게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고 합니다. 큰 캐리어 하나, 작은 보자기 하나, 몇 벌 안 되는 옷과 평생 간직해온 작은 손거울, 그리고 자식들 어릴 적 사진 몇 장. 자식들에겐 문자 하나만 남기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셨대요. 엄마는 조금 쉬다 올게. 딱 그 한 줄.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그 조그만 방. 욕실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전기장판은 낡았지만 옥수님은 이상하게 그날 밤 단잠을 주무셨대요. 어렸을 땐 혼자 자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옥수님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7시 작은 공원 한 바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공원에서 만난 이름 모를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 편의점 앞 벤치에서 처음 먹어본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누가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옥수님에겐 진짜 자유였다고 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정옥순으로 살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사는 게. 처음 한 달은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연락을 끊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서운하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옥수님은 매일 일기를 썼대요. 손이 떨려서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말이 아닌 글로 꺼내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청년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괜히 눈물이 났다. 이름 모를 인사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정확히 37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어디긴, 내 방이지. 왜? 괜히 쌀쌀맞게 받아쳤지만, 사실은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셨대요. 엄마 그날 이후로 우리 다 후회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옥수님, 말없이 울기만 하셨답니다. 숨소리도 못 내고 그 조용한 울음 속에 40년 넘게 참았던 마음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 한마디면 됐어. 진심이면 됐지 뭐. 그래도 내가 자식 잘 키운 거 맞지. 이 말에 제작자인 저도 녹음실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누구보다 강했던 옥수님도 결국은 엄마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운함을 접는 그 마음, 여러분도 느끼셨죠? 그날 전화 이후 큰아들은 주말마다 옥수님의 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옥수님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기 위해 분명한 선을 지켰습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엄마가 원하면 갈게. 그게 아니라면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 말이 처음엔 아들딸들에겐 서운하게 들렸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진짜 어른의 독립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지내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게 된다고. 엄마가 행복해지니 우리도 숨통이 트였다고요. 이제 옥수님의 하루는 바쁩니다. 아침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신문 읽고, 점심땐 주민센터에서 무료 밥 한 끼, 오후엔 근처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도 하세요. 아이들한테는 옥순 할머니가 인기 최고랍니다. 어쩜 그렇게 조잘조잘 말을 잘하는지. 이젠 내가 말 상대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나는 그날부터 내 인생을 새로 시작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미안하지 않은 하루.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커튼을 여는 일입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전엔요. 아들 일하느라 바쁜데 전화해도 되나 고민했어요. 딸한텐 생일 때만 연락 오는 게 익숙했죠. 그게 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내가 외로움을 참는 법을 배운 거였더라고요.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인사를 나눠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 편의점 알바생, 동네 아이 엄마들. 그 인사 하나하나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돈은 많진 않아요. 하지만 2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5만 원은 월세, 나머지 10만 원으론 반찬 몇 가지 사고, 가끔은 카페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마셔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아요. 사람은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잃어버릴 때 외로워지는 거죠. 지금 저는 혼자지만 제 삶을 온전히 제 손에 쥐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근데요, 전 그 말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외로운 거거든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에 갑니다. 살 것도 별로 없는데 괜히 가요. 단골 채소 가게 주인 아줌마는 제가 오면 꼭 묻습니다. 오늘은 뭐 끓일 거예요, 이모님?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 하루를 궁금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예전엔 사람들 만나면 괜히 자식 자랑부터 했어요. 누가 뭐 해줬다. 누가 뭐 사줬다. 사실은 그냥 나 혼자 안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요, 자식 자랑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하루가 자랑이에요. 요즘은 동네 아이 엄마들한테 가끔 반찬도 나눠줘요. 만들 수 있는 거라곤 된장찌개, 가지볶음, 멸치볶음 뿐인데 그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엄마 맛이에요.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내가 건넨 반찬통을 돌려주는 그 손끝에서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 살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된 거죠. 내가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된 날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이 참 예쁜 거예요. 구름도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도 세상 얌전하게 불었어요. 그 순간, 아, 나 살아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오늘 하늘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요. 며칠 후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혼자서 커피 한 잔 시켜본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낯선 곳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참 편안하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앉아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작은 용기 하나씩 꺼내보면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법. 그거 하나만 알아도 노후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은 좀 쌀쌀했어요. 날이 추우면 꼭 따뜻한 국밥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혼자 국밥집에 들어갔죠. 구석 자리에 앉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혼자 드세요? 고개를 돌렸더니 지난번 동네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친 어르신이었어요. 검은색 컨코트에 낡은 중절모. 딱 봐도 말수 적은 분 같았는데 그날은 좀 달라 보였죠. 예,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웃으며 이러는 거 있죠. 그럼 우리 따로 같이 먹을래요? 허허,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따로 또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각자 국밥을 먹는데 그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이름도 사는 곳도 나이도 몰랐는데 그 사람의 느긋한 기운이 내 마음을 참 조용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그분이 지갑을 꺼내면서 이러더라고요. 다음엔
제가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할게요. 근데 그쪽도 다음에 국 끓일 일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부르세요. 이름은 김형준 씨. 은퇴 후 혼자 지내신 지도 오래됐대요. 딸이 미국에 있어서 가끔 안부 전화만 온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어쩐지 슬프다기보단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같이 신문도 보고 편의점 커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햇볕도 쬐고 이상하게 누구 하나 들이대지도 않고 선 넘지도 않고 그냥 존재만으로 편안한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형준 씨와 셋째 주 목요일에도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났어요. 커피를 건네며 묻더라고요. 옥수님, 요즘엔 뭐 쓰세요? 제가 매일 일기 쓰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괜히 머쓱해서 대답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 뭐 먹었는지, 하늘 어땠는지, 그런 거요. 그랬더니 조용히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게 제일 좋은 글이에요. 누구 흉도 없고 욕심도 없는 글.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순간 심장이 참 오래간만에 한 번 크게 뛰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는데 손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나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썼죠. 누군가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바람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서인 것 같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아요. 약속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지 시간이 나면 그 벤치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형준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같이 단풍 구경 갈래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몇십 년 전이었다면 그 말이 어쩌면 데이트 신청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아요. 그 말 속엔 연애가 아니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가을이 조금 더 특별해졌어요. 버스는 오래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단풍으로 유명한 작은 시골 마을. 둘 다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 창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걷는 내내 형준 씨는 낙엽을 자꾸 밟더라고요.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따라 밟았어요. 오랜만에 장난을 치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처럼 웃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 느낌. 점심은 그냥 동네 국수집에서 먹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손등을 살짝 내 쪽으로 밀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장갑 한 짝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햇볕은 나지만 바람이 좀 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다고, 따뜻하다고. 그 말 대신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요. 우리 나이엔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잖아요. 그 짧은 하루가 몇 년을 같이 보낸 듯한 위로가 됐어요. 그날 저녁 버스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던 제가 살며시 물었어요.
형준 씨는 외로운 적 없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늘 외로웠죠? 그런데 오늘은 그게 좀 덜하네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누구 곁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걷는 삶. 그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전엔 시간을 죽이듯 살았는데, 이젠 시간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햇살 한 줌도,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누군가의 눈인사도 그냥 지나치질 않게 됐어요. 형준 씨와의 관계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애인도 남편도 아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나이에 처음 알았죠. 어느 날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옥수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 말이요. 제 심장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저녁엔 일기장을 펼쳐 소소한 일들을 적어요. 형준 씨와 웃었던 이야기, 오늘 들었던 노래 가사 한 줄, 시장 아주머니가 던진 농담 하나, 그걸 쓰다 보면 내 삶이 결코 작거나 외롭지 않다는 걸 느껴요. 노년은 조용하지만 깊고 쓸쓸하지만 빛나는 시간이라고요. 그 빛을 알아보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 같아요. 노후 준비라는 말을 예전엔 그냥 돈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노후 준비라는 건요. 내가 나랑 잘 지내는 연습을 해두는 것. 혼자 밥 먹는 시간도, 병원 가는 일도, 아침에 혼자 눈 뜨는 그 고요함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법. 그걸 하루하루 배워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좋아하며 살겠다는 마음이더라고요. 내 삶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게 준비된 노후예요. 노후 준비란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내 하루가 부끄럽지 않고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으며 내 삶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 지금의 저는요, 이제서야 그런 준비가 조금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처음 듣는 그 말에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조심스레 집으로 향했죠. 현관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몇 번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머리 더 예뻐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게 스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별것 아닌 말인데 그게 그렇게 따뜻했어요. 식탁 위에 제가 예전에 자주 해주던 고등어 조림이 올라와 있었어요. 엄마 생각나서 만들어 봤는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림 국물 한 숟갈 떠먹고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짜다, 이건 덜 익었다, 이런 말부터 나왔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딸이 내 요리를 기억해 줬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큰아들도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가끔 집에 가도 돼요? 이젠 엄마가 있는 그곳도 우리 집이니까. 그 말이 어쩌면 늦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멀어져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아주 오래된 바다 같은 거라는 걸요. 예전엔 자식이 뭘 해주길 바랬어요. 내가 희생한 만큼 돌려받고 싶었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길 바랬죠.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식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래요. 엄마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해요. 성공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애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이란 건 매일 보는 사이라고 해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해서 끊긴 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열려 있는 한, 우린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았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졌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수고했어, 정옥순. 참 잘 견디고 잘 버텨줬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죠.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그냥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잘 알게 됐고, 내가 싫어하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엔 거절하는 게 어려웠어요. 남 눈치 보고 상처 줄까봐 조심했고, 늘 미안했어요. 근데 이젠 말해요. 싫어요. 저는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무례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배운 거죠.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식들 곁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만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억울한 날도 많았고, 눈물 삼킬 틈도 없이 견딘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도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박수 받아야 할 인생이에요. 혹시 지금 가끔은 내가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아무도 날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런 날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걸요. 내가 나한테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순간, 삶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도요, 분명히 작은 기쁨이 숨어 있어요. 그걸 알아보는 눈을 우리 이 나이 되어서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이 제일 따뜻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있어요. 비로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천천히 만져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제는 비교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 좋자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 하루들이 쌓이면 정말 멋진 인생이 완성되더라고요. 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 사실은 늘 곁에 있었던 거였죠.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후란 내가 나에게 처음으로 시간을 허락하는 시기고,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조금 더 빛나도록, 조금 더 따뜻하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